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샵의 클리핑 마스크를 배워볼 건데요. 클리핑 마스크는 특정 레이어에 이미지를 자르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기준 레이어 형태에 따라서 마스킹을 합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고 해지하는 방법은 기준이 될 레이어를 아래쪽에 위치를 시키고 위쪽에 내가 마스킹 시켜줄 레이어를 위치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Alt를 누르면서 이 레이어의 경계선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생깁니다. 이때 클릭해 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의 모양대로 위쪽에 있는 이미지가 잘려서 들어간 것처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마스킹을 하면 마스킹된 이미지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무브 툴로 내가 어느 부분을 보여줄지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장의 이미지를 마스킹하고 싶다 할 때는 여러 개의 마스킹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 Alt G를 누르면 여러 개의 레이어가 한꺼번에 기준 레이어로 마스킹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씩 선택해서 위치를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를 해지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Alt를 누르면서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까랑 좀 다르게 빗금진 화살표 모양이 나와서 마스킹을 해지할 수가 있고 또는 마스킹이 된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 Alt G를 누르면 이렇게 마스크가 해지가 됩니다. 기준 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작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트맵 레이어에 마스킹을 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제 자료에 보시면 비트맵 레이어 png라는 이미지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 수박과 손 모양만 눕기를 따낼 건데 이렇게 단색 배경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매직 완두 툴을 이용해서 비트맵 레이어의 바깥쪽에 배경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손쉽게 배경을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두 개 다 쓸 거니까 바깥쪽에 있는 노란색 배경 부분을 매직 완두 툴로 선택을 하고 내 경우에는 반드시 컨티규어스를 체크를 풀고 선택을 해주셔야지 손가락 사이사이 이 부분들까지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컨트롤 쉬프트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킬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J를 누르면 이렇게 배경이 삭제된 손 모양만 남게 됩니다. 적당히 위치를 시켜주고 마스킹을 적용할 해변 이미지를 불러와서 기준이 될 수박 레이어와 해변 이미지 레이어 사이에 Alt를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뜹니다. 이때 클릭을 해서 마스킹을 적용해 줄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남는 부분은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서 적당하게 어울리는 컬러를 배경으로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여름 분위기가 나는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트맵 이미지를 이용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브러쉬,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 타입을 선택해서 일반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한 거예요. 색칠을 해서 이렇게 전 오른쪽에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 더 복제를 해놨고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와서 제공해드린 비트맵 레이어 브러쉬 JPG 있죠? 요거를 플레이스 해서 가지고 오셔서 Alt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내가 브러쉬의 모양대로도 이미지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기준 레이어에다가 내가 이레이저 툴 같은 걸로 브러쉬 자국을 지워버린다 라고 하면 색깔이 없어진 브러쉬 부분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마스킹이 되지 않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인데요. 도형 툴을 꾹 눌러보시면 6가지 도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여러 가지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렉탱글 툴 선택해서 드래그 하시면 일러스트랑 도형을 그리시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일립스 툴 선택해서 그려주시면 첫눈에 봤을 때는 하나의 레이어에 그려지는 것 같지만 두 개의 레이어로 분산이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주셔서 머지 쉐이프 하셔서 하나로 합쳐주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릴 때 위쪽 상단에 보시면 컴바인 쉐이프라고 있어요. 컴바인 쉐이프 모드를 사용해서 그러면 마우스 커서에 플러스가 되죠. 설정 값을 바꾸셔서 도형을 그리실 수도 있고 근데 기본 설정이 뉴 레이어로 돼 있어요. 무조건 도형을 그릴 때 새로운 레이어에
레이어에다가 도형을 그리게 돼 있어서 저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포토샵은 더하기는 Shift, 빼기는 Alt라 그랬죠. 그래서 도형을 이 하나의 레이어에 추가로 그릴 때 Shift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하나의 레이어에 그려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Shift를 먼저 누르고 마우스에 플러스가 생기면 드래그 해서 하나의 레이어에 계속해서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도형을 그려서 앞선 클리핑 마스크의 방법으로 이미지를 하나 도형 레이어 위에 올려놓고 Alt를 누르고 경계선에서 클릭 누르시면 이 레이어에 그려져 있는 도형대로 위에 이미지가 마스킹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도형 툴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도형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모양을 그려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도형에 색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도형에 색이 있는 부분에만 클리핑 마스크가 됩니다. 따라서 선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 도형에는 색이 있는 부분에만 사진이 마스킹이 돼서 들어간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펜 툴을 꾹 누르시면 위쪽에 패스로 그릴 거냐, 쉐이프로 그릴 거냐 하는 항목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로 그리게 되면 선택 영역을 만들 때 이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쉐이프로 그리게 되면 내가 자유로운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펜 툴로 만든 자유 도형에도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도형 위에 사진을 갖다 놓고 Alt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사진이 클리핑 마스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글자 레이어에도 클리핑 마스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타입 툴로 글자를 코튼 캔디 이렇게 적어보고 글자 크기도 한번 Ctrl T 눌러서 이렇게 키워볼게요. 그리고 글자 스타일도 원하시는 스타일로, 저는 코튼 캔디라고 썼으니까 주화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공해드린 예제 파일에서 타임 레이어 JPG를 가져다가 플레이스로 가져오셔서 가져오기 완료 더블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Alt 누르고 글자 레이어와 이미지 사이 경계선에서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글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타임 레이어에 글자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타입 툴로 타임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자간을 조정하시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글자가 읽히는 목적보다는 글씨를 이런 분위기로 보여주자라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별만 가능할 수 있는 사이즈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임 레이어에 윈도우 같은 경우는 미음 한자 키를 누르면 삼각형이 나올 거고요. 맥 같은 경우는 펑션 키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하나 찾아서 아래를 향하는 삼각형을 하나 골라서 넣어주고, 이 삼각형을 Ctrl C, Ctrl V 해서 홀수로 한 7개 정도 그려주시고, 글씨다 보니까 크기는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글자로 가랜드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 글자를 다 쓰시고 나서 타임 레이어를 선택하고 타입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에 동산 위에 올라가 있는 T 모양이 있어요. 이걸 선택하셔서 스타일을 아크로 해주시고 밴딩을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아래로 이렇게 밴딩이 돼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랜드가 쳐진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이 사이가 지금 좁은 건 제가 아까 자간을 좁혀서 그런데 전체 선택하고 Alt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글자 자간이 이렇게 붙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붙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 양쪽에 끝이 맞닿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쪽에 이렇게 밴딩을 해주셨으면, 이건 글자 색깔을 각각 다르게 한 건데 뭐 같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뒤쪽은 레이어를 하나 깔아서 줄을 하나 또 그냥 브러쉬로 간단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로 이미지를 하나씩 불러와서 클리핑 마스크라는 거예요. 뭐 도형을 넣으실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찾은 예쁜 이미지들, 넣고 싶은 이미지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가지고 오셔서 Alt 누르고 클릭하셔서 넣으시고, 또 Alt 누르고 클릭해서 넣어주시고. 자, 이거는 블렌딩 모드를 바꾼 거예요. 블렌딩 모드를 바꿔서 같은 이미지인데 다른 느낌을 줬죠. 이것도 노멀로 돌리면 똑같은 이미지야. 근데 이거를 리니어 닷지라고 하는 거를 넣어서 조금 은하수 느낌이 나게 만들었고요.
다른 색깔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넣어주고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고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오른쪽 클릭하셔서 또는 이 레이어에 FX를 눌러서 드롭 섀도우를 넣어주시면 돼요. 드롭 섀도우도 적당히 각도와 오파시티를 적용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벽에서 살짝 떠있는 듯한 가랜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줄에도 똑같이 위에 있는 드롭 섀도우를 아래에도 똑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로 가랜드까지 만들어봤어요. 포토샵의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또는 레이어 그룹에 적용되는 효과인데요. 레이어스 패널의 하단에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레이어의 빈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스타일의 유형을 선택해서 세부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부 옵션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드롭 섀도우입니다. 달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는 원형에다가 이펙트를 넣어 놓은 상태인데 이 이펙트를 껐다 켰다 해보시면 이 원형에 그림자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림자는 블렌딩 모드는 멀티플라이로 넣으시면 돼요. 오파시티는 작업 화면을 보시고 이 그림자의 진하기를 진하게 하거나 연하게 하거나 투명하게 하거나 불투명하게 하거나 그래서 오른쪽에 지정되어 있는 색깔로 그림자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드롭 섀도우에서는 디스턴스라는 값과 사이즈라는 값만 조정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림자를 지정할 물체와 뒤에 배경이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디스턴스 값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값이 멀어질수록 사이즈도 점점점 늘어나서 뿌옇게 보여야 자연스러운 그림자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뒤에 배경과 가깝게 처리를 해야 한다. 가깝게 물체를 두는 효과를 줘야 한다라고 하면 디스턴스 값을 이렇게 낮추고 사이즈도 점점점 줄여서 또렷한 그림자 경계선 라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앵글을 지정하셔서 효과를 주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앵글을 140도에서 130도, 120도 사이 정도로 주셔서 왼쪽 상단에서 빛이 오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지금 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서 빛이 와서 왼쪽 하단으로 그림자가 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그림자 방향을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이펙트는 이너 섀도우인데요. 드롭 섀도우를 끄고 이너 섀도우는 레이어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그림자를 추가하는 거예요. 드롭 섀도우랑 반대로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달 모양이 움푹 들어간 것처럼 표현하실 수가 있고 자, 옵션을 더블 클릭해서 살펴보면 이 겉에 있는 배경과 달 모양 이미지가 거리감이 더 많도록 느껴지게 하려면 이렇게 디스턴스 값을 높여주고 사이즈도 더 늘려서 작업을 해주시면 더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요. 액자 틀에 껴져 있는 이미지처럼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디스턴스 값을 낮추고 사이즈를 낮춰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파시티도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오파시티 값을 낮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펙트는 아우터 글로우와 이너 글로우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우터 글로우는 이렇게 효과를 켜보시면 이 달의 가장자리 주변으로 광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옵션을 살펴보면 광선, 글로우 종류는 블렌드 모드가 스크린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오파시티 값을 높이면 조금 더 또렷한 광선을 보실 수가 있고 낮추면 좀 더 자연스러운 빛 번짐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컬러를 변경하실 수도 있는데요. 광선 컬러가 초기에는 기본 세팅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광선 컬러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광선을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파시티를 조금 더 올려보면 더 또렷한 이 광선 컬러를 보실 수가 있죠. 아우터 글로우는 여기 있는 오파시티 값과 광선의 컬러 그리고 사이즈 정도를 조정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너 글로우인데요. 이너 글로우는 아우터 글로우랑 반대로 이 원형의 안쪽으로 광선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옵션을 지정을 해놨냐면 이것도 광선이라서 블렌딩 모드는 스크린으로 두었고요. 그다음에 오파시티는 자연스럽게 내부 광선이 보여질 수 있는 수치로 여러분들이 작업 화면을 보시면서 수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우터 글로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상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넣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바깥으로 나갈수록 투명해지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되고, 오파시티를 또 이렇게 살짝 조정해 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컬러가 들어가겠죠. 자, 여기도 아우터 글로우랑 마찬가지로 사이즈만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옵션은 베벨 앤 엠보스인데요. 베벨 앤 엠보스는 이렇게 입체감을 표현해주는 옵션이에요. 자, 상세한 옵션을 보면 뎁스라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이 뎁스는 높아질수록 각진 경계선 모양이 나옵니다. 마치 버튼처럼, 게임기 버튼처럼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뎁스가 낮을수록 둥근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는 효과를 좀 극대화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뎁스를 좀 높인 상태로 만들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올리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좀 더 좁아지고 옆으로 깎여져서 나가는 부분이 좀 더 많아지죠.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모드의 스크린으로 하이라이트를 살려주실 수가 있고, 반대쪽에 그림자 지는 부분도 멀티플라이 모드로 두고 오파시티를 이렇게 조정하셔서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옵션은 세틴이라는 옵션인데, 이 세틴 같은 경우에는 매끄러운 마무리를 만드는 내부 음영을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쓰진 않지만 베벨 앤 엠보스를 같이 넣었을 때 단추 모양으로, 버튼 모양으로 만들 때요, 세틴을 넣지 않았을 때랑 넣었을 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좀 더 움푹 들어간 뭔가 손가락으로 누를 것 같이 생긴 모양을 넣으실 때 이 세틴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컬러 오버레이인데요. 이 오버레이 종류는 더 씌우는 모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단색으로 더 씌우는 건데, 기본적으로 오파시티가 이렇게 100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레이어,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레이어에 원하시는 컬러로 더 씌워서 컬러를 입히실 수가 있고, 약간 투명도를 주면 자연스럽게 덮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은 이 컬러 피커를 누르셔서 배경이랑 비슷하게 배경에 있는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배경 컬러가 이쪽으로 들어가죠. 배경 컬러를 선택하셔서 오파시티 값을 조정하셔서 넣으시면 배경과 유사한 컬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컬러 오버레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말 그대로 그라디언트를 더 씌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정하고 싶으신 그라디언트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방향도, 여기서는 방향도 이렇게 지정하시고 스케일도 지정하셔서 이 그라디언트를 배색을 하셔서 오파시티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미지랑 블렌딩 되는 그라디언트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오버레이 중에 마지막 패턴 오버레이인데요. 이거는 내가 지정한 패턴으로 이 레이어에다가 넣으실 수 있어요. 사실상 패턴 오버레이는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패턴들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파시티를 이렇게 줄여보면 달과 이 나무 모양, 이미지의 패턴이 같이 섞여서 들어가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트로크인데요. 스트로크는 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레이어의 원 주변에 선을 넣어주는 건데, 여기서 컬러를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선 모양의 컬러로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포지션이 인사이드면은 달이 클리핑 되어 있는 원형의 안쪽으로 선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센터라고 하면 중앙으로, 아웃사이드라고 하면 바깥쪽으로 스트로크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로크는 재밌는 기능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옵션을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스트로크라고 하는 이펙트를 제가 한번 복사해 볼게요. 스트로크 글씨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카피 레이어 스타일 하고, 제가 새로 생성한 레이어에다가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밑에서 만들어 놓은 이펙트 스타일이 다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제가 브러쉬로 간단하게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스트로크 이펙트가 들어간 레이어에다가 브러쉬로 글씨를 그냥 쓰면 이렇게 자동으로 스트로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스트로크는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앞에서 배운 클리핑 마스크와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디자이너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목업 파일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목업 파일은 디자이너가 진행한 디자인 작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목업 파일은 디자인 작업물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여 클라이언트나 팀 내 디자인 브리핑 시 작업물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목업 파일은 디자인 작업물의 프로토타입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디자이너는 목업 파일을 제작하면서 디자인 작업물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부분을 발견해서 수정합니다. 이 목업 작업을 통해서 디자인 작업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목업 파일은 디자인의 능력과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자신이 수행한 디자인 작업물의 전체적인 컨셉과 디자인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목적의 포트폴리오에서 목업 파일은 필수입니다. 목업 파일 제작 역시 이미지 협성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미지 협성할 때 고려할 사항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실점에 맞춰 원근감 주기. 두 번째, 톤 맞추기. 세 번째, 그림자 방향 맞추기. 네 번째, 필터 맞추기입니다. 자, 그럼 다운받은 예제를 열어서 오늘의 작업 범위를 파악해 볼게요. 예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는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압축을 풀면 클리핑 마스크로 소실점에 맞춰 합성하기 폴더가 있죠. 여기에 3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배경 이미지에 노트북 화면에 모히또 이미지를 두고 그 위에 물방울 이미지를 오버랩할 거예요. 먼저 포토샵에서 배경 이미지를 열어줍니다. 노트북을 정면으로 두고 촬영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에 합성할 부분을 사각형 도구로 그려서 소실점에 맞춰 변형시켜 넣어줄게요. 렉탱글 툴 선택하고 노트북 화면과 비슷한 크기와 비율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변형하기 전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어줘야 재활용 가능한 목업 파일이 됩니다. 오른쪽 레이어스 패널에서 렉탱글 레이어를 선택하고 우클릭,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를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컨트롤 T, 우클릭, 디스톨트를 선택하고 사각형 모서리에 앵커 포인트를 노트북 화면 모서리에 맞춰줍니다. 엔터나 더블 클릭을 눌러서 변형 완료해 주시고요. 레이어스 패널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어준 사각형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럼 새로운 작업 탭에서 변형 전 사각형이 열립니다. 여기에 모히또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하고 비율에 맞춰서 늘리거나 줄여서 사각형의 여백이 보이지 않도록 사이즈를 조정해주고 컨트롤 S를 눌러 스마트 오브젝트 내에서 작업을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배경 이미지 작업 탭으로 돌아가 보면 노트북 화면에 모히또 이미지가 원근감 있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 장의 이미지를 목업할 때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를 활용하면 여러 번 이미지를 소실점에 맞춰 작업해주지 않아도 손쉽게 원근감을 줄 수 있어요. 자, 다시 사각형의 스마트 오브젝트 작업창으로 돌아가 볼게요. 작업창을 닫으신 분들은 렉탱글 레이어의 썸네일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히또 이미지 위에 물방울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하고 쉬프트를 누르면서 대각선으로 드래그, 비율에 맞게 늘려주고요. 엔터 또는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기와 사이즈 조정까지 완료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물방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설정합니다. 그럼 물방울이 모히또 이미지 위에 자연스럽게 맺힌 것처럼 표현되죠?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하고 다시 배경 이미지 작업 탭으로 돌아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투시에 맞게 물방울 이미지까지 작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와 비슷하게 톤을 맞춰 마치 노트북에 모히또 이미지를 띄워 놓고 촬영한 것처럼 보정해 볼게요. 톤 조정은 휴 세츄레이션 패널을 이용할 건데 렉탱글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어저스트먼트 패널에 휴 세츄레이션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배경 이미지까지 포함된 전체가 톤 조정이 되기 때문에 프로퍼티스 패널 하단에 왼쪽 아이콘을 눌러서 쉐이프 레이어의 클리핑 마스크가 되도록 만들고 세츄레이션과 라이트니스 슬라이더를 조정해 배경 이미지와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톤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패널 외곽 쪽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건데요. 노트북이나 휴대폰 액정, 이런 디스플레이들은 겉 유리가 있고 안쪽에는 색을 내주는 발광 패널이 있죠. 그 사이 미세한 내부 그림자를 주면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됩니다. 그림자는 쉐이프 레이어에 줄 거예요. 레이어스 패널에서 렉탱글 레이어를 선택하고 하단에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해
이너 글로우를 선택합니다.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변경하고 오파시티는 65% 정도, 색상은 검은색으로 설정하고 그라디언트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소스가 엣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사이즈에 5 입력하고 OK 눌러주면 도형의 가장자리 안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갑니다. 레이어 이펙트 항목에 눈을 껐다 켰다 해보시면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합성하려고 준비한 이미지에 필터가 들어가 있다면 필터 메뉴에 필터 갤러리 이 기능을 활용해 내가 작업한 디자인의 작업물과 배경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예제에서는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배경 이미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작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리핑 마스크와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스타일을 활용한 액자 프레임에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의 압축을 풀면 이 레이어 마스크와 레이어 스타일로 입체감 있는 분할 컷 액자 표현하기 폴더가 있죠? 그 안에 06-2 배경 이미지 JPG를 포토샵에서 오픈으로 열어줍니다. 그 다음 액자 안에 들어갈 기준 레이어를 펜 툴의 쉐이프 모드를 이용해 그려줄 건데요. 뒤쪽에 있는 액자부터 그려줄게요. 작업 화면을 확대해서 뒤쪽 액자에 4군데 모서리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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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다시 첫 점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커서 모양의 동그라미가 생기면 클릭해서 마무리. 이 사각형의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넣을 거라서요. 면색은 반드시 넣어주시고 선색은 논으로 처리해줍니다. 편의상 레이어 이름을 변경해 줄 건데요.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뒤쪽 액자라고 타이핑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앞쪽 액자에도 같은 방식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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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다시 첫 점에서 동그라미가 뜨면 클릭해서 도형 그리기 완료. 마찬가지로 면색은 있고 선색은 없도록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이름을 더블클릭, 앞쪽 액자, 엔터 이렇게 레이어 이름까지 변경 완료 해줍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예제 파일 중 06-2 액자 이미지 JPG를 작업창에 드래그 앤 드랍하고 적당하게 사이즈를 조정해서 더블클릭, 가져오기 완료. 레이어스 패널에서 가져온 액자 이미지 레이어를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해 주시고 각각의 도형 위에 레이어를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Alt를 누르면서 쉐이프 레이어와 액자 이미지 사이에서 클릭, 또 다른 쉐이프 레이어와 액자 이미지 사이에서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줍니다. 만약에 앞쪽 액자에 그림을 넣지 않고 프레임만 있는 상태로 두고 뒤쪽 액자에만 그림을 넣고 싶다면 뒤쪽 액자에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면 되는데요. 자, 뒤쪽 액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스 패널 하단에 Add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해 마스크를 추가해주고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에 포커스가 맞았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주시고 이 마스크 영역에 브러쉬나 펜 툴을 이용해서 앞쪽 액자 프레임 부분만 검은색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는 쉬우니까 펜 툴로 해볼게요. 펜 툴 선택하고 패스 모드로 바꿔주세요. 뒤쪽 이미지와 겹치는 앞쪽 액자 프레임 부분을 확대해서 패스를 그려주겠습니다. 첫 점 클릭하고 다음 점 클릭, 다음 점을 클릭할 때는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 이전에 생성한 앵커 포인트와 수직 또는 수평으로 다음 앵커점을 생성할 수 있어요. 다시 첫 점으로 돌아가서 마무리. 이렇게 뒤쪽 액자에 사진이 들어가는 부분과 겹치는 프레임 부분에만 패스를 그리시면 됩니다. 패스 패널에 보시면 방금 그린 패스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패스의 모양대로 선택 영역이 됩니다. 다시 레이어스 패널에서 마스크 영역에 포커스가 맞았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요. 왼쪽 툴에 포그라운드 컬러, 전경색이 검은색인지 확인하고 Alt 누르면서 딜리트 눌러주면 선택된 영역에만 검은색으로 채워집니다. 작업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앞쪽 액자 프레임이 모두 보이죠? 다 사용한 선택 영역은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해주세요. 이미지가 마스킹된 도형에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해주시면 좀 더 사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클리핑 마스크가 된 도형에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 클릭, 이너 섀도우를 선택해서 적절하게 옵션을 조정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동일한 강원에서 오는 그림자를 다른 액자에도 넣어야 되니까
이펙트 우클릭, 카피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복제하고 다른 액자 레이어를 선택해서 우클릭,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합성한 배경 이미지와 액자 안에 마스킹한 이미지의 채도와 명도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준비된 예제는 비슷한 채도와 명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감을 조정해 볼게요. 앞쪽 액자에 마스킹된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해 두시고 어드저스트먼트 패널, 휴 세츄레이션 아이콘을 클릭, 휴의 항목에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뒤쪽 액자와 다른 색감의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색감이 변하니까 프로퍼티스 패널 하단에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하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면 앞쪽 액자 도형에 마스킹이 되면서 이 부분만 색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